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번 물질의 이중성 동영상을 꼭 보시고 기말고사 범위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프린트 내의 주요 내용 확인 및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풀어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잘 보시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린트의 예제 4번입니다. 문제 두 번째 줄의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수면파가 와서 A점이 처음 마루가 되고 T초 후 B가 다시 처음으로 마루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나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네요. A점과 B점의 변위 차인 YA-YB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의 시간을 T0 대신 T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파장 람다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인 D가 됩니다. 틀렸네요. 니은 주기는 T가 되므로 진동수는 그 역수인 T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므로 T분의 D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아래 예제 5번도 보겠습니다. 매질1에서 매질2로 파동이 진행하면서 파속이 변하는 모습을 변이일치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기억, 매질1에서 진동수가 10Hz이므로 주기는 0.1초입니다. 니은, 매질2에서 진동수는 매질1에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진동수는 똑같이 10Hz입니다. 매질이 바뀌어도 파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디귿, 파속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동일한데 매질2로 진행하면서 파장이 2m에서 4m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속력이 2배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디귿 하나, 2번입니다. 다음은 전반사 관련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억, 코어의 굴절률은 클래딩보다 크므로 N1이 N2보다 큽니다. 맞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굴절률과 반비례하므로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코어 속에서 가장 느립니다. 역시 맞군요. 디귿이 어렵습니다. 클래딩의 굴절률 N2를 잡게 했을 때 전반사가 나오는 I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반사의 임계각식에 의하면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집니다. 빛이 수직에 가깝게 입사해도 전반사가 보다 쉽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작도를 통해 알아봅시다. 입계각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공기와 코어 사이의 굴절각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공기와 코어 사이 입사각도 커지게 됩니다. 즉, 입사각의 최대값 IM은 커집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위와 비슷한 유형인데 그림라에서 클래딩의 물질을 바꾸었습니다. 기억을 볼까요? 코어에 해당하는 매질1의 굴절률이 2보다 크므로 빛의 속력은 반대로 1에서 더 느립니다. 맞습니다. 니은, 현재 공기와 코어 사이에 빛을 세타-I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를 시킬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고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들어가는 입사각도는 90도 마이너스 굴절각에 해당하므로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입사각으로도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그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면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이번에는 클래딩의 매질을 물질 3로 바꾸었는데 굴절률이 2보다 더 작습니다. 물질 1과의 굴절률 차이가 더 나게 되는데 이는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즉, 전반사의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각도로 쏘면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아니라
매질 A와 D에서 각각 코어 쪽으로 빛이 입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어와 클레딩은 똑같이 매질 B와 C이므로 경계면에서 입사각이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억을 볼까요? 단색광 A의 속력은 굴절률이 큰 코어 B에서가 클레딩 C에서보다 더 작습니다. 맞군요. 니은, 나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입자각이 인계각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도를 해보면 BC 사이의 입사각이 작으면 DB 사이의 굴절각 90도 마이너스 입사각입니다. 이 큰 것입니다. 동일한 각 세타로 코어 B로 입사하였는데 굴절각이 더 커졌으므로 그림가에 비해 덜 굴절한 것이고 매질 D와 매질 B의 굴절률 차이는 매질 A와 매질 B의 굴절률 차이보다 작습니다. 굴절의 형태로 볼 때 매질 B가 가장 밀한 매질이므로 매질 A가 D보다 더 소한 매질이고 굴절률이 D보다 작습니다. 까다롭군요. 맞았습니다. 디귿입니다. 가에서 세타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시킬 때 코어와 클레딩 경계면에서 전반사 여부입니다. 위 문제 보기 니은과 동일한 보기인데요.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지고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은 커집니다. 따라서 인계각보다 큰 각이 계속 유지되므로 전반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다음은 전자기파의 성질 18번 문제입니다. 파장 길이 또는 진동수의 크기에 따라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이름과 성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동수가 가장 작은 A는 전파 영역대로 보입니다.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가 포함됩니다. 자외선과 감마선 사이의 전자기파는 X선입니다. 기억, 공항 수화물 검색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X선입니다. B이므로 틀렸습니다. 니은, TV 리모컨에는 적외선을 사용합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하므로 오른쪽에 위치한 B가 적외선보다 짧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파동의 간섭 문제입니다. 예제 1번은 이중슬릿에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나타날 때 조건입니다. 기억과 니은에서 그림가는 보강간섭, 나는 상쇄간섭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스크린 쪽에서의 만나든 두 빛의 의상을 확인하는 건데요. 가는 두 빛의 의상이 같고 나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 빛의 경로차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면 슬릿 1 쪽 빛에서 2 쪽으로 수선을 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쪽 길이 부분이 두 빛의 경로차입니다. 가는 한 파장, 나는 반파장 차이가 나는데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간섭이고 홀수배일 때 상쇄간섭입니다. 특히 가는 한 파장 차이이므로 중앙보강간섭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간섭이고 나는 반파장이므로 첫 번째 상쇄간섭인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스크린의 중앙은 경로차가 없으므로 두 빛의 의상이 완전히 일치하고 가장 밝은 무늬에 해당하는 보강간섭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상쇄간섭을 이용한 소음 제거 기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소음 제거 회로에서는 상쇄간섭을 위한 반대 의상의 음파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맞군요. 디귿, 조종사용 헤드셋의 엔진 소음 제거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상쇄간섭이나 보강간섭의 원리를 활용하는 사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이제 빛의 이중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광전 효과인데요.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장과 빛의 세기가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고 빛 A, B, C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빛의 진동수이므로
X축을 반대로 봐야 합니다. 즉, 빛 A가 진동수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습니다. 기억, 빛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므로 A가 B보다 큽니다. 맞군요. 니은, B가 광전자를 방출하는데 그보다 큰 진동수인 빛인 A를 비추었을 때 역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광전자를 방출합니다. 맞습니다. 디귿, B와 C를 동시에 비추면 B가 더 진동수가 큰 빛이고 C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빛입니다. B만 비추었을 때와 동일하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동일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32번도 봅시다. 역시 빛 A, B, C가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표를 볼 때는 먼저 빛이 하나만 비추어진 실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실험 1과 실험 4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1번 실험은 빛 A가 광전자를 방출하고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 제로임을 의미합니다. 4번 실험은 빛 C에 의해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겠죠? 이제 문제를 볼까요? 기억, 이번 실험에 대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값 기억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빛 B와 C를 같이 비춘 실험인데 C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억은 빛 B에 의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까진 알 수 없으므로 실험 3번을 봐야 합니다. 실험 3번은 모든 빛이 다 비출 때인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빛 C는 역시 제외하고 A와 B만 고려할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입니다. A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E0이므로 E0의 운동 에너지는 빛 B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험 2번에서 기억에 들어갈 운동 에너지 역시 E0입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도 바로 나오는데 빛 B의 진동수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더 크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디귿, C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빛이므로 세기가 커져도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니은만 맞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쪽 위에 7번 문제를 볼까요? 나의 두 빛 A와 B의 시간에 따른 세기 그래프가 있는데 광전 효과 여부는 세기와 무관하므로 빛의 방출 여부만 보면 됩니다. T1일 때는 A만 방출되고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T2일 때는 A와 B 모두 방출되었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났으므로 빛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 광전자가 빛 때문에 방출되었으므로 진동수는 B가 더 크고 A가 작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 B의 진동수에만 관련 있는데 T3일 때는 B의 빛 세기만 변했으므로 T2일 때와 동일합니다. 틀렸습니다. 변한 것은 아마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이겠죠. 디귿, T4일 때는 빛 B가 비추지 않을 때이므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음으로 답은 1번입니다. 아래쪽에 또 다른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판 A와 B의 진동수가 다른 두 빛 X와 Y를 비춘 상황입니다. 빛 X를 비춘 경우 금속 A와 B 모두 광전자가 방출되지만 Y를 비춘 경우 B에서만 방출됩니다. 기억, 빛 X의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금속 A와 B 모두에서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금속판의 일함수와 문턱 진동수는 금속 A가 크겠네요. 니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전효과 식에 의해 비춘 빛의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빛 A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E0는 HFX- 금속판 A의 일함수입니다. 일함수 값이 빠졌으니 틀렸습니다. 디귿, 빛 Y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금속판 A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광전 효과 여부는 비추는 빛의 진동수에만 관련 있다. 기억하시죠? 기억만 맞음으로 답은 역시 1번입니다. 다음 쪽에 전하결합소자 CCD에 대한 문제,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기억, 전하결합소자는 빛을 받아들여 광전 효과의 원리를 이용 전기 신호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광센서로 사용되는 광다이오드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디귿, 광전 효과에서 빛의 세기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기억하시죠? 즉 전하량을 측정하여 밝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칼라 필터를 설치하여 컬러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죠.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단원, 전자의 이중성입니다. 예제 1번을 볼까요?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사진입니다. 그림가는 전자선, 나는 X선의 회절 사진인데 두 사진의 의미는 입자인 전자가 파동인 X선과 똑같은 회절 무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전자 역시 X선과 같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니은, 회절의 성질은 따로 알아두셔야 하는데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디귿, 드브로이 파장 공식에 의하면 물질파의 파장과 운동량이 반비례하는데 전자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고 파장이 짧아져서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디귿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예제 2번은 이전 동영상에서 풀었습니다. 전자현미경 문제 중에서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기억, 광학현미경에서 윤곽이 흐리게 보이는 현상은 회절에 의해 분해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은 사용하는 빛인 가시광선 파장의 절반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매우 짧은 전자선의 파장을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은 바이러스까지 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집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5번입니다. 두 종류의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의 특징과 차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문제 중 2번은 이미 풀었으므로 1번만 보겠습니다. 전자의 파동성을 알아보는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입니다. 전자를 니켈 표면에 입사시켰을 때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되는 것은 전자가 파동의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세 가지 실험인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데이비슨 거머의 전자회절 실험 과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시험 범위 내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